너희한테 경지로 끌어올려서 내가 화투가 나인 모라일체의 경지, 응? 혼이 담긴 구라.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2004년 영화 범죄의 재구성으로 데뷔한 최고의 이야기꾼 최동훈 감독. 우린 또 이력서가 되니까. 그리고 2006년 타짜라는 희대의 도박 영화를 들고 돌아왔죠. 김세영 작가, 허영만 화백의 4부작 만화 타짜 중 일부 지리산 작두를 그대로 영화화했는데요. 그 뒤를 이어 2부 신의 손, 3부 원 아이드 잭까지 각각 다른 감독의 연출로 영화화되었으나 아직도 최동훈 감독의 타짜는 넘사벽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타짜라는 이 매력적인 시리즈가 이대로 멈추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허영만 선생님이 방송에서 4부를 준비 중이라는 언지를 던지셨죠. 타짜 4부라면 벨제부베 노래, 글로벌 무대에서 펼쳐지는 엄청난 스케일의 포커게임과 블랙잭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어떤 배우가 이 시리즈를 이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최동훈 감독의 넘사벽 명작 타짜에 담긴 감독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 TMI 지금부터 주민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영화를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영화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음악과 함께 거리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김곤, 바닥에 물을 뿌려놓고 느와르적인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감독은 이 이야기를 거리 위의 고니로 시작해 그가 만나는 사람들로 이어져 마지막 역시 거리 위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고니로 끝내는 일종의 수미상관 구조로 구성했습니다. 사실 원작 만화를 처음 각색할 땐 고니를 죽일 생각이었고 그렇게 찍은 엔딩 버전도 있었지만 거리 위의 고니를 엔딩으로 선택했습니다. 난 딴 돈을 반만 가져가요. 이곳은 새벽에 군산 시내 거리에서 찍었습니다. 최동훈 감독은 현재와 과거, 미래가 교차되는 플래시백, 플래시포워드 구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 역시 시간 순서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고니를 아냐고요? 아직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의 내레이션과 교차 편집되는 평없고 석익이 없고. 이 목욕탕 씬은 과거와 현재의 중간쯤 되는 시간입니다. 이 씬은 사실 편집 과정에서 삭제할 생각이었는데 유해진 자막을 넣을 데가 없어서 이 씬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씬이었지만 하루 종일 촬영한 장면이라고 하네요. 관객들이 처음에는 두 인물의 모험을 담은 로드무비로 느껴지도록 이들이 펼치는 간단한 사기 도박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사장님 돈 주세요. 뭐? 이분은 제작부장 서종혜 님입니다. 전작 범죄의 재구성에서도 마약상으로 출연하셨죠. 응. 튀어. 왜? 예전부터 짜릿한 음악과 함께 쫓고 쫓기는 장면을 만들고 싶었던 감독은 생각했던 이미지를 이 영화에서 사용했습니다. 이곳은 부산 해운대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이 장면을 찍을 때 조승우 배우가 급회전하다가 자갈에 미끄러져 넘어졌는데요. 달리 레일에 발이 끼어 꺾이는 바람에 발목이 퉁퉁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촬영은 해야 하니까 임시로 붕대를 감고 뛰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살짝 절뚝거리는 게 보이네요. 바꿔서 고마워. 시간은 2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이 장면 전에 가구 창고에서 너무나 순박한 표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고니의 모습과 월급을 착실히 모으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그는 은행을 가지 않고 현금을 서랍에 넣어 보관하는데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 때는 BMW 트렁크에 돈을 보관하는 설정과 연결 지었습니다. 그냥 싱숭생숭해가지고 구경이나 하다 가려고. 이 영화의 메인 플롯은 고니의 성장입니다. 이렇게 순박한 청년이 최고의 타짜가 되기까지 조승우 배우가 표현해내는 얼굴을 보면 소름이 다 끼칠 정도죠. 본이 더 섰다 할 줄 아냐? 가구 공장 사장 역은 감독의 외삼촌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연극 배우였었다고 하네요. 아따 밑도 못 닦으면서 똥 싸러 갔을까봐. 원작 만화의 대사를 그대로 가져온 대사입니다. 희망. 그 안에 인생이 있죠. 일장천문. 이 대사 역시 마찬가지로 원작의 대사입니다. 이 씬은 원래 계획에는 없던 장면인데 느낌상 필요할 것 같아 추가 촬영한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감독이 옛날에 보던 영화 지침서에 내레이션을 많이 쓰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감독은 동의하지 않고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침서가 정답은 아니니까요. 태초에
하늘 깊숙한 감옥엔 이후 전우치에서도 알고 보니 암컷이었던 초랭이의 내레이션을 세란 역이었던 김정남 배우의 목소리로 영화가 시작되죠. 순박하다 못해 띨빵해 보이기까지 하는 시골 청년의 표정. 원작 만화에서의 고니는 60년대 초를 배경으로 농사도 짓고 나무도 하는 지리산 산골 청년이었는데 시대를 90년대로 바꾸면서 평범한 근로자로 바꿨습니다. 돈 잃으면은 속쓰리잖아요. 김상호 배우는 놀랍게도 70년생으로 유해진, 김혜수 배우와 동갑입니다. 어이! 아가씨! 시대를 90년대로 바꾸면서 그 시대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며 찾은 곳이 바로 군산의 해망동입니다. 안돼 이러면 안돼 미친놈아. 장롱에 머리도 수십 번 박고 술도 먹고 가슴도 때리고 왔다 갔다 하며 갈등하는 점프컷이 많이 있었는데 전부 삭제하고 간결하게 편집했습니다. 결국 누나의 위자료를 훔치는 선택을 하는 고니. 주인공이 뭔가를 선택하는 순간에 암시적으로 거울을 본다는 걸 설정했습니다. 이 컷은 거울의 카메라가 어떻게 비추지 않게 찍었는지 궁금한데요. 거울을 뚫어놓고 거울의 뒤편에 뒷모습이 똑같은 대역 배우를 세워놓고 연기한 뒤 정말 힘들게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어떻게 찍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이따가 팔땡이 떨어지면 판 좀 켜주라. 영문도 모른 채 도박판에 음모에 휘말린 고니. 첫 번째 도박신은 화투판의 내용보다는 관객에게 이후 더 큰 도박판을 볼 준비를 시키려 했습니다. 고니가 홀리듯 관객도 홀린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빠르고 화려한 컷 편집과 분할까지 사용했죠. 이 씬은 무려 24시간 동안 꼬박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명의 배우에게 디테일한 연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들은 각자 뭘 찍었는지도 모른 채 연기를 계속하고 각 인물들을 전부 다 따로 쭉 찍어 편집했습니다. 촬영 후 편집본을 보고 다들 너무 놀랐다고 하죠. Everybody okay? 범죄의 재구성에서도 이런 씬을 만들었던 신민경 편집 감독이 맡았습니다. 고니야, 니는 왜 그래 재수가 없냐? 감독은 이 씬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고민했는데 리허설 할 때 조승우 배우가 이 대사를 애드립으로 해줘서 씬이 완성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명 감독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회심의 컷입니다. 짧게 지나가지만 이렇게 그림자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다 우연이에요. 우연 참 지독해요. 감독은 우연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감독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곽철용이 그 많은 술집 중에서 하필이면 세란이 술집으로 가 고니를 만난다는 설정은 솔직히 좀 양심에 찔렸다고 하네요. 순박한 청년이지만 도끼를 가지고 있다는 설정인데요. 욕을 이렇게 귀엽게 패기 어린 젊은이를 보자 본인의 젊은 시절이 떠오른 걸까요? 눈빛이 달라진 평경장의 표정과 그의 시선으로 보는 고니를 관객에게 보여주는 느낌으로 시선컷을 길게 사용했습니다. 이때 맥주가 분명히 넘어졌는데 다음 컷에 다시 세워져 있다는 오게티가 있습니다. 고니를 보자마자 그의 매력에 사로잡힌 평경장이 그를 도와주는데요. 모르는 놈한테 왜 그러세요? 잘 알지. 갈 때까지 간 놈. 그렇게 다시 현재로 돌아와 1996년 비닐하우스에서 벌어지는 마바리판, 실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성행했던 이 도박판은 하루에 무려 60억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네요. 전작인 범죄의 재구성에도 이런 비슷한 곳이 나오죠. 뭘 잘생긴 얼굴이라고 보재. 저기 혹시 우리 어디서 봤던가? 기억 안 나? 고니의 복수 대상 중 가장 하수인 박무석. 게임으로 치면 첫판왕이라는 느낌으로 고니의 적들 중 무석을 가장 먼저 등장시키기 위함이 시간을 뒤섞은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시간상으로 따지면 아귀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었죠. 이곳에서 새로운 적 곽철용까지 생기기도 하네요. 아주 유명한 씹새끼? 그렇게 벌어지는 무석과의 도박판. 잠깐만. 처음엔 그냥 테이블 위로 올라가려 했는데 자꾸 모양 빠지게 기어 올라가게 돼서
한 바퀴를 돌아 올라갔더니 멋있게 올라가졌다고 합니다. 조승우 배우는 괜히 한 바퀴 돈 것 같아 좀 부끄러웠다고 하네요. 이거 뭐야? 뭐야 이 새끼야! 곽철용 역시 고니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어디 가서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사서 드셔야지. 돈 잃으면 속쓰린 법이라며. 감독은 시킨 적이 없는데 갑자기 상호 형의 뺨을 때리는 애드리브를 해버리는 조승우 배우의 패기. 혹시 니 가구 창고? 이렇게 작은 복수 하나가 끝이 났습니다.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이미지가 수십 장의 지폐를 삽으로 퍼나르는 이미지였다고 하네요. 이 지폐는 약 100억 원 상당의 소품 돈을 보름간 약 1000만 원을 들여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배우와 스텝이 모여 앉아 수작업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씬은 부산의 황령산 정상에 세트를 지어 촬영했습니다. 내가 인생에 파도가 좀 많아. 이 대사는 후속작인 타짜 신의 손과 연결되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누구 좀 닮은 것 같아서. 누구야? 있어 파도 많은 남. 아무거나 주세요. 비싼 걸로. 비싼 거요? 순진한 술집 사장 세란 역을 맡은 김정난 배우는 이후 순양가의 맛 며느리가 되고 말죠. 그림이라군 일평생 방석위의 동양화밖에 모르시잖아요. 화란 역의 이수경 배우는 오디션에서 굉장히 귀여운 인상을 받아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화란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고니. 화란을 보느라 혜진이 형은 포커스 아웃 돼버렸네요.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이씨. 신사답게 행동하라면서 지들끼리 있을 땐 지랄 맞은 성격을 보여주는 아이언 드래곤. 저 방송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걔는 이미 복수한 거야. 어? 위에 있는 놈 잡으러. 그 위에 있는 놈이 누군지 알려주기 위해 시간은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 선생님 제자하고 싶습니다. 원작에서 평경장의 본명은 평은수인데요. 문패를 걸어두는 깨알같은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하트는 슬픈 드라마야. 평경장의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보통 이런 장면에는 경쾌하거나 빠른 비트의 음악을 사용해야 할 것 같지만 장영규 음악 감독은 이렇게 처량한 음악을 깔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너도 썩어지게 때려줘야지. 타짜의 첫 자세가 야수성이야. 이런 음악을 깔고 보니 이들에게 연민이 느껴지고 두 인물 사이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좋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고니는 평경장의 집 앞에서 빵을 먹으며 더 이상 애걸하지 않고 평경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컷이 삭제됐습니다. 십새끼 머리를 써야지. 싸움으로 이길 수 없으니 꼼수를 써서라도 이겨야죠. 다음날 당연히 집 앞에 있어야 할 고니가 없자 왠지 서운한 듯한 평경장과 뒤늦게 나타나 임무 완성했다며 아이처럼 웃는 고니의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건달을 찾아간 평경장 컷도 삭제됐는데요. 이 건달은 사실 평경장의 보디가드였습니다. 넌 나를 분명히 원망할 거야. 캐릭터가 기레배. 지금까지 평경장 집의 내부를 보여주지 않았던 이유는 관객도 고니와 함께 들어가는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곳은 국가등록문화재 183호 히로스 가옥입니다.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 하야시의 집으로 나온 적이 있죠. 일본식 적상 가옥인 이곳을 한국식으로 세팅한 후 검소한 평경장의 캐릭터를 표현했습니다. 기니까 네 말은 이게 구란 말이지? 네. 장땡이네. 손은 눈보다 빠르다.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이 희대의 명대사는 놀랍게도 백윤식 배우의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원래 애드리브를 잘하지 않는 백윤식 선생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막 하니까 현장은 웃음바다가 됐다고 하네요. 이건 네 정주영이고 이병철이야.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컷 분할 없이 배우가 이런 타짜의 기술을 실제로 해냈다는 것입니다. 한 테이크로 30번이나 반복해 찍어서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손에 피가 날 때까지 연습했다고 하네요. 짧고도 강력하게 고니의 성장 모습을 몽타주로 담았습니다. 고니의 연습이 한창일 때 평경장이 악몽에서 깨는 장면이 삭제됐는데요. 과거
본인이 망가뜨린 가정들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평경장입니다. 이때 평경장은 계속 울리는 삐삐를 쌩까는데요. 아마도 정마담의 호출이겠죠. 이후 그냥 시동이 걸리는 차만 봐도 긴장하는 모습에서 그는 항상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설정 역시 삭제됐습니다. 경상도의 짝기, 전라도의 아기, 기하고 전국적으로 나. 이 대사는 신의 손과 원아이드 째게까지 연결되는 명대사입니다. 옛날에 진짜 타짜가 있긴 있었지.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기가 짝기의 길을 잘라버렸어. 곧 등장하게 될 끝판왕 아귀에 대한 설명을 둘의 대화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는데요. 자칫 세계관을 말로 설명하는 설명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두 배우가 연기가 아닌 진짜 대화를 하니까 감독은 그냥 이 둘의 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화투를 거의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모라일체의 경지, 혼이 담긴 구라. 대사가 이렇게 맛깔나다니. 백 선생님이 그냥 읊조리기만 하면 명대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 백윤식 배우는 대본이 거의 까맣게 될 정도로 메모해가며 연습하고 와서 연습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감독은 시나리오가 좀 이상해도 백 선생님이 하면 좋은 대사가 된다며 안심할 수 있었죠. 고니의 기술 역시 편집 없이 조승우 배우가 실제로 해냈습니다. 진짜 타짜인 장병윤님에게 레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조승우 배우는 다른 사람들은 다 배운 대로 잘 하는데 본인만 못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했다고 합니다. 기술쌤 장병윤님은 이 영화에 카메오 출연도 하시죠. 조승우 배우가 유일하게 추는 춤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이 춤만 추신다고. 이 씬은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사제지간에 깊은 유대감이 생겼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나중에 추가 촬영에 넣은 장면입니다. 다리가 무너졌어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대참사를 바라본 감독은 세상에 환멸을 느낄 정도로 깊은 실망감을 경험했는데요. 넌 세상이 아름답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니? 기초 질서가 흔들리고 도박이 성행하던 90년대 말의 시대적 상황을 이 영화의 무대로 설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손에서 느껴지는 연륜은? 이 손은 감독 본인의 손입니다. 감독은 처음엔 기술 장면의 화투장을 CG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혹시나 해서 패를 한번 섞어 봤더니 생각보다 잘 되길래 조금만 더 연습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배우들이 타짜의 기술을 배우게 됐고 감독 역시 같이 연습해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며 이 장면을 찍었다고 하네요. 평경장 집 마당에 찾아온 계절감은 전부 세팅해 만들었습니다. 이 눈은 당연히 가짜 눈이죠. 다시 봄이 왔을 때 지방을 돌면서 원정 경기를 다녔어요. 이 병은 당연히 설탕으로 만든 소품입니다. 보통 머리를 쳐야 안전한데 감독은 뺨을 가격하길 원해서 일반적인 슈가 글래스가 아닌 특수 제작한 병이라고 하네요. 이 세상에 안전한 도박판은 없어. 이 씨는 실제 논산에서 새벽에 열리는 우시장을 찾아 촬영했습니다. 반은 나도 가겠수다. 저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밤일 낮장. 이 씬은 바로 다음 씬에 등장할 정마담을 위한 장면입니다. 그녀의 등장에 임팩트를 주기 위해 천천히 차분하게 편집해 시간을 끌고 그녀를 꾸며주는 대사를 썼습니다. 너 도박의 꽃이 누군 줄 아니? 그 도박의 꽃을 바로 보여주지 않고 뒷모습부터 그리고 얼굴의 일부부터 등장시켜 아직 아무 정보도 없는 그녀의 미스테리함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곧 프롤로그에 내레이션을 하던 그녀임을 알게 되죠.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 장면이 김혜수 배우의 첫 촬영입니다. 정마담 하우스는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로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놀랍게도 세트가 아닌 전주의 웽이집 식당 건물 2층을 로케이션 했습니다. 안에 들어오면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화려한 곳이지만 밖으로 나가면 평범한 도시의 건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창밖으로 도망칠 때 보이는 이 씬을 위해 이곳을 헌팅했죠. 잘하네. 타짜니까. 은근한 스킨십을 시작으로 계속 시선을 나누는 두 사람. 어깨를 주무르면 팬티를 보여줘라. 김혜수 배우는 첫 촬영이라 느낌을 잡기 어려웠는데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감독이 현장에서 써준 이 대사를 본 후 감을 잡고 대사가 편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 컷을 그녀의 다리로 깊게 디졸브 물리면서 이 씬 역시 그녀의 영향력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약주 한잔 안 하세요 오늘? 마시고 들어오라. 돈독하던 두 인물이 이후에 벌어질 일을 암시하는 듯 서로 등을 돌리는데요. 감독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길 원했다고 하네요. 술이나 한 잔. 난 술은 싫은데. 감독은 인물이 함께 걷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마치 인물이 가진 에너지를 숨기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작인 범죄의 재구성과 이후 도둑들에서도 이렇게 멋있게 걸어가는 것을 여러 번 사용하죠. 정마담 하우스의 복도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양 옆 끝에 숲 이미지를 그려넣어 두 인물이 숲으로 가는 느낌을 만들려 했습니다. 훨씬 더 긴 복도였으면 좋았을 텐데 세트가 아닌 로케이션이라 좀 짧은 게 아쉬웠다고 하네요.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야. 이 씬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은 정마담이 고니보다 키스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좋아하는 소도구를 활용한 컷 전환 방식입니다. 역시 라이타는 큐. 닐리야 니나노. 이 노래 역시 조승우 배우가 설정한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나 폐 안 보고 걸어요. 두 번째 도박판 역시 판때기의 디테일보다는 고니와 정마담 그리고 뭔가 못마땅한 평경장의 감정에 집중했습니다. 3천 더. 베팅할 때 돈을 세서 올려놔야 하는데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 장면 이후 수표로 바꾸고 마지막 도박씬은 아예 칩으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스미스 앤 웨슨 389경. 이 총은 마치 소품처럼 보이지만 무게감이 느껴지도록 구해온 진짜 총입니다. 이후 정마담이 고니를 쏘는 장면을 위해 미리 설정해둔 장면이죠. 한국 영화에서 총이 등장하면 항상 리얼리티가 문제라서 호구를 총을 구할 수 있는 퇴역 장군으로 설정했습니다. 소리 내면 죽는다. 원래 등잔 밑이 더 뜨거운 법이랍니다. 미리 사람을 심어둔 정마담. 이때 정마담이 한 방 놓으라고 해서 다리를 찌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정마담의 잔인한 폭력성은 아직 보여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고니야, 쇳덩어리 줘보라. 이 씬은 불안한 감정을 만들기 위해 핸드헬드로 촬영해 요동치는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니? 코니는 가지 마. 이제부터 카메라 워킹이 다시 차분해지죠. 정마담의 심리가 씬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한다는 설정입니다. 손가락 하나 잘라라. 집에 가야지. 다 때 되면 남들이 알아서 잘라줄 거인지 그거 그냥 놔둬라. 뭔 통성이야. 끝판왕이 그냥 무례한 아저씨 정도로 지나가듯 스쳐갑니다. 하지만 그 포스는 숨길 수가 없네요. 또 다시 다가온 선택의 순간에 거울을 보는 고니입니다. 인생 관뚜껑에 못 박히는 소리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장면 역시 거울에 카메라가 보이지 않도록 어렵게 찍은 장면이지만 아무도 어떻게 찍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 이후 손에 묻은 피를 벽에 닦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고니가 죽는 엔딩으로 쓰려고 찍었으나 엔딩이 바뀌면서 삭제됐죠. 다른 버전의 엔딩은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닥엔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어. 동네 건달과 싸울 때 나오던 처량한 음악이 깔리다가 바로 음악이 바뀝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 씬은 창원에 있는 진해역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씬을 찍을 때 감독이 포커스를 고니에게 맞출지 정마담에게 맞출지 고민하자 최영환 촬영 감독이 도시에 맞추지 뭐라고 해서 창밖의 도시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최영환 촬영 감독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배우를 트랙, 펜, 퀵줌 등을 사용해 끊임없이 카메라를 움직여 기가 막힌 장면들을 만들어내면서 27회 청룡영화상 촬영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와 돌아보겠네. 암묵적으로 타짜와 타짜는 서로 붙지 않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이를 우야면 줬노 7땡이네. 고니는 그 관례를 호기롭게 뒤집어 놓고 있죠. 우리도 딸린 식구가 6이라. 만들어 놓은 판에 다른 기술자가 오면 그냥 돈을 줘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사쇼. 오늘의 호구는 애 병원비로 도박을 하는 교수님, 영화 살인의 추억의 백광호 아빠 최종률 배우입니다. 내 거마저 내 거.
이런 거 맞으면 딴 데잖아.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실제 징크스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딴 게 먹힐 리가 없죠. 교수님 꽃집 하러 가야지. 고니의 뒷모습을 감싸는 담배 연기가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우연히 얻어 걸린 컷이라고 하네요. 그 돈을 갖고 다시 도박장으로 들어가는 건 빠지면 멈출 수가 없고 이런 것이 도박이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저 사람 지금 하나님도 못 말려. 둘이 웃으며 떠들 때 비보가 들리도록 설정했습니다. 오른손이 잘린 평경장의 시신은 본을 떠 만든 더미입니다. 이렇게 박무석 다음으로 복수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기 찾아와. 아기랑 보통 다 죽는 거 몰라? 김혜수 배우 얼굴을 보면 소름이 돋아있는 게 보이는데요. 조승우 배우가 소리를 지르는 게 너무 무서워서 진짜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감독은 이런 걸 찍어낸다는 게 즐거운 순간이었죠. 저 남자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건가? 오늘 이상한 아저씨 한 명 팔을 낄 거야? 그리고 바로 이상한 아저씨 고광렬이 등장합니다. 도사한 놈하고 이상하게 생긴 놈이 피리를 가져갔답니다. 영화 전우치에서도 이렇게 초랭이를 등장시켰죠. 감독은 대체 혜진이 형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이 몰라 질러 먹어. 하도 페루치냐 도도르치지. 안 그렇습니까? 빨리 합시다. 돈 딸 시간도 없는데. 이미 고니의 짝패로 등장한 고광렬의 캐릭터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대사를 이렇게 빨리 하면서 이런 딕션이라니. 감독은 엄청난 메모 광이라고 합니다. 카페에 옆 테이블에서 나누는 대사도 엿듣고 메모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광렬의 대사는 친구들을 초대해 술도 먹고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이 했던 말들을 전부 메모해놓고 대사로 인용했다고 하죠. 나 2대 나온 여자야. 희대의 명대사. 정작 김혜수 배우는 촬영 초반이라 잘 못해서 아쉬워하는 대사라고 하죠. 두 배우가 와이어를 몸에 걸고 옥상으로 기어 올라간 후 옆 건물로 점프까지 직접 했는데요. 조승우 배우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처음엔 대역 배우에게 부탁할까도 했지만 역시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직접 뛰었다고 하네요. 고양이. 나무. 아이 고양이 왜 이런 데서 만나네. 아이 반가워. 이 대사는 현장에서 배우들이 놀다가 만든 대사라고 하는데요. 영화 후반쯤 한 번 더 써먹기도 하죠. 고양이 남원이라며. 고니가 아기를 찾아가게 놔두는 게 아니었는데. 앉아있는 경찰은 최동훈 감독 본인이 직접 출연했습니다. 정말 그땐 몰랐어요. 그리고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감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시간을 철저히 계산해서 1시간쯤 지났을 때 이 장면이 나오도록 설정하고 주요 인물을 1시간 안에 전부 한 번씩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평경장은 10분 정도, 정마담은 30분쯤 지났을 때 나오도록 설정했다고 하죠. 너 엄마 파도가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경찰인가 봐요. 실제로 12시가 넘으면 술집 문을 닫아야 해서 셔터를 내리고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 데이트하는 거야? 단골 만들려는 거야? 고니와 화란, 광렬과 세란의 더블 데이트. 그런데 왜 광렬의 입이 대빨 나와 있는 거죠? 사실 이전에 고니와 광렬 둘 다 화란을 찍었다며 티격태격 하다가 섰다로 결정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당연히 광렬이 지고 세란을 맡게 돼서 삐져있는 상태입니다. 애가 무슨 뭐 장난감을 버리게?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처럼 되는 거 나처럼. 시나리오 초고에는 고아원 출신인 광렬의 사연도 여러 씬 있었는데 이 장면을 쓰면서 깊이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더워서 그래 더워서. 광렬과 세라는 진도를 곧 뺄 것 같은데 잠깐만. 여보세요. 고니의 연애는 화투처럼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은데요. 저 뒤에 서 계신 분은 감독님이 또 출연하셨습니다. 이 컷은 김혜수 배우 본인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했습니다. 감독과 조승우 배우가 서로 경쟁하듯 카메라를 잡길래 본인도 한번 찍어봤다고 하네요. 이 옷은 사실 무릎까지만 트인 치마였는데요. 여러 번 찍다 보니 점점 뜯어져 더 예뻐졌다고 하네요. 역시나 감독은 매우 만족. 새로운 하우스를 꾸미기 전 작전을 짜는 선수들. 감독이 정한 예림이의 캐릭터 컨셉은 포카리 스웨트 광고입니다. 아 괜찮아요. 이 방수예요. 선주한테 사찰 많이 돌려놨어요. 새만강 지랄한다고. 사기 아내 역의 신영진 배우는
사실 거친 말을 못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감독이 껌을 한번 씹어보라고 했더니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하죠. 오래가자. 엄청 덥고 햇빛이 쨍한 날이었으나 그냥 비를 뿌리며 찍었습니다. 화투는 재미로 치셔야죠. 이러고 사발 좀 풀어. 마음이 좀 딸랑딸랑하게. 딸랑딸랑은 유해진 배우가 동네 아줌마랑 수다 떨다 들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표현이 너무 재미있어서 감독에게 나중에 써먹을 거라 했더니 감독이 먼저 써먹어 버렸다고 하네요. 대전에서 대마이 기사가 왔습니다. 배우들의 화투쌤이었던 장병윤 님이 특별 출연했네요. 먹고 살기 힘들다. 고독한 정마담. 감독이 좋아하는 니키타 샷입니다. 영화 암살에서도 전지현 배우가 했었죠. 자꾸 벌리시면 나 책임 못 지는데. 서울에서 아줌마들을 상대하다 짝귀를 만나는 고니. 전설의 타짜 중 한 명인 짝귀는 최동훈 감독이 항상 애정하는 주진모 배우가 맡았습니다. 또 치자고 오줌 들어가면 끝발 떨어지는 건 뭐야? 음악 좀 틀어. 우리 볼일 좀 보게. 도박장에서 실제로 이러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감독 본인도 믿을 순 없지만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 설정했다고 하네요. 이곳은 이태원의 사진 스튜디오입니다. 원작 만화에서는 절에서 짝귀를 만나는데 화투 친다고 하면 대여하기 힘들 것 같아 스튜디오로 바꿨습니다. 짝귀. 이 영화에서 딱 한 씬 나오지만 타짜 원하이드 잭과 연결되는 인물이죠. 구라칠 때 절대 상대방 눈을 보지 마라. 술을 마신 후 입에 머금고 있다가 아기랑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아기 이야기가 나오자 삼키는 건 주진모 배우의 연기 디테일입니다. 니도 곧 이렇게 될 기다. 고니의 인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이래도 되나 불안감과 고독함을 느끼는 고니. 이 씬은 실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촬영했습니다. 됐어, 세워줘. 이 컷은 조승우 배우가 직접 찍은 컷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감독과 조승우 배우가 경쟁하듯 카메라를 잡았는데요. 감독이 찍은 컷은 앵글이 이상해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한없이 우울하다 화란을 발견하고 삶이 재미있어진 고니. 정마담과는 전혀 다른 순수함과 꿈을 가진 여자. 이 여자에게 이제 그만 안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고니입니다. 자기 집엔 한 푼도 안 갖다 줬대. 너는 여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하냐? 쌍 그렇게 생겨가지고. 이곳은 군산의 맛집 국제반점입니다. 고광렬입니다. 후속편인 타짜 신의 손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게 누구야? 국제반점? 우리가 뭔 회사를 다녀? 저희는 그거 만들어요. 이게 찌릿찌릿한 게 배터리요. 이 대사도 후속편과 연결됩니다. 나 그거 만드는 데 다니는 사람이야. 저 찌릿찌릿한 그 배터리. 에? 성격이 성실해요. 또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또 무대보예요, 무대보. 언제나 대사 호흡 지리는 혜진이 형. 감독에 그냥 아무 말이나 걷잡을 수 없게 해달라고 했더니 혜진이 형이 생각해낸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이 씬은 처음엔 삭제하려 했으나 완벽한 짝패가 됐음을 보여주기 위해 다시 추가했다고 하네요. 아, 너구리는 대가리 속에 마요네즈 만들었니? 조수석에서 감독이 직접 녹음을 따고 있었는데요. 김혜수 배우가 아직 운전이 미숙해 불안불안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당당한 그녀의 뒤태. 자세히 보면 창문에 붐마이크가 찍혀있는 작은 오게티가 있습니다. 이곳은 서교동에 위치했던 피아제 카페입니다. 큰 사거리의 코너에 위치하며 대각선 건너편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해 4개월 동안 전국을 다 뒤졌는데 결국 서울에서 찾아냈다고 하죠. 내가 고니한테 부탁할 게 좀 있어서. 근데 고니 씨한테 들었던 것보다는 안 뚱뚱하시네요. 한 씬에서 두 여자의 다름을 확실히 보여주며 절대 고니의 위치에 서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들도록 씬을 구성했습니다. 잘 어울리네. 어린 게 말 받아치는 것 봐. 싸가지 없이. 섭외에 실패하자 너구리에게 고니차를 훔치라고 하는 정마담. 이들에게 다가온 잠깐의 평화는 이렇게 깨지게 되죠. 박무석은 왠지 한식당 같은 곳에 머물 것 같아 설정한 공간입니다. 곽철용과 한판 제대로 하기 위해 박무석을 섭외하는데요. 당시의 맥주를 구할 수가 없어서 수입 맥주로 설정했죠. 오지게 걸릴 뿐. 맞자. 결의에 찬 표정으로 멋있게 등장하지만 안녕하세요. 어떻게 식사 안 하셨어요? 바로 본성이 나오는 광렬. 곽철용의 공간은 그가 운영하는 볼링장 사무실입니다.
초룡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설정을 하고 처음에는 통조림 공장을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다른 곳을 찾다가 군산 로케이션을 다니며 볼링장을 발견하고 바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서로 제가 먼저 잡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촬영을 시작하고 이 자세로 12시간을 꼬박 찍었습니다. 움직임 없이 앉아 있어야 하고 카메라 앵글도 한정되어 있어서 도박 영화인데도 도박 장면을 너무 찍기 싫었다고 하네요. 꽃이 피었구나. 아우 그냥. 돈을 계속 잃고 있는 무석. 묻고 더블로 가. 내가 길이었게. 아무리 지가 길이를 한다 해도 고니는 이런 기술을 할 수 있죠. 이 한 컷을 위해 20번을 반복해서 한 컷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직접 했죠. 몇 번의 사고 파토로 쌓인 돈이 10억. 한 끗? 한 끗인데 5억을 태워? 이 돈 착한 데 쓰겠습니다. 곽초룡 돈을 쭉 빨아내고 무석을 기다리는 고니와 광렬. 이곳은 반포의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입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물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 길이 길게 뻗어있는 곳을 찾다가 이곳을 발견했다고 하죠. 아 죽겠다. 찍을 땐 몰랐는데 개봉 후에 보니 광렬이 드는 캐리어가 너무 가볍다는 건 감독만 알고 있는 옥의 티라고 합니다.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이래저래 불쌍한 무석은 그만. 잘 모르시지? 이 볼링핀은 당연히 특수 제작한 소품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렇게 맞으면 아픕니다. 당연히 칼을 맞아본 적 없지만 왠지 숨이 안 쉬어질 것 같다는 상상을 하고 만든 조승우 배우의 디테일한 설정입니다. 그렇게 기절한 고니가 깨어난 곳은 이 씬은 히치콕 영화처럼 고전적인 느낌을 내길 원했다고 합니다. 마치 터미네이터가 나올 것 같은 날카롭고 삭막한 곳을 찾다가 수원의 한 철제소를 찾아 헌팅했습니다. 진짜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무도 모르겠다는 공포심을 유발하고 싶었다고 하죠. 일반적인 영화의 클리셰는 책이나 아버지의 유품 또는 성경책 때문에 살아남는데요. 감독은 돈이 고니를 살렸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화란이 세란이 살아왔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회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독은 이쯤에서 관객이 폭력에 굴복하는 고니에게 실망하길 원했다고 합니다. 조승우 배우 역시 처음 시나리오를 읽다가 이 부분에서 고니에게 실망했다고 하는데요. 그 실망감은 곧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죠. 용이 길면 긴들 종이 처박혀 살 것이다. 용의 손의 문신은 엔딩을 위한 복선으로 설정한 컷입니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잘난 놈 새끼고 안경제비같이 배신하는 새끼들 다 죽였다. 차 안에서도 그냥 가지 않고 쉴 틈 없이 쏟아지는 명대사. 이 대사 역시 감독이 전부 어디선가 들은 말을 바로 메모해 뒀다가 써먹은 대사들이라고 하죠.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실제 사람들이 썼던 말들이 대사가 되고 그게 배우 입을 통해서 나오니 전혀 자기적이지가 않습니다. 영화를 위해 감독 본인의 차를 과감히 부셔버렸습니다. 차가 뒤집혀 전복되는 컷은 2번이나 시도했지만 전부 실패했다고 합니다. 차를 3대나 사용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실패 후 차를 크레인에 매달아 천천히 넘기며 찍은 후 편집으로 어떻게든 해보려 했지만 역시나 너무 어색해서 결국 거꾸로 넘어지는 차는 CG로 만들어 연결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초룡을 보내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고니. 아 섰다 죽이지. 이렇구나. 내가 복수해줄까? 괜히 끼지 마세요. 걸려들었다 표정 바뀌는 타이밍에 트래킹 그리고 절묘한 백고동 소리까지 연출에 만들었습니다. 바트는 517 기삼이야. 기세라는 게 결국 단돈이거든. 저 멀리 호구 아저씨의 기사가 차를 닦고 있다는 디테일. 기사는 정마담의 수하 빨치사안입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화투는 그냥 재미로 치셔야죠. 원작자 허영만 선생님과 산악인 고 박영석 대장님이 보이네요. 감독은 생에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은 느껴지는 포스부터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죠. 아니 사나이라고 뽀찌 안 받는다며 이런 들었잖아 그때. 혹은 돈을 잃는다. 그 돈은 다시 나에게 들어오고 실제로 돈을 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돈은 그냥 돌고 돌 뿐. 무서운 사기 도박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몽타주.
전문 용어로 산승일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걸리면 다 빨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영화의 가장 큰 주제는 도박이 이렇게 무서우니 하지 마세요입니다. 험한 데 오지 말고 조심해서 가. 그 험한 데가 예림이 것인 걸 아직도 모르는 호구 아저씨. 고니 소식 좀 들은 거 있으세요? 고 선생 여기 있는 줄 알면 고니가 당장 올 텐데. 감독은 살아남은 고니가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하길 원했습니다. 또한 광렬과 고니의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음을 표현하려 했죠. 강렬한 포스 뿜으며 아귀가 도착한 곳은 초룡의 장례식. 복수해줘야죠. 인간적인 감정으로다가 접근하면 안 되지. 고깃값을 번다. 뭐 이런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다가 나가야지. 에라이. 최동훈 감독과 절친인 박찬욱 감독의 영화 복수는 나의 것에 대한 작은 항변으로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대모사를 해온 너구리. 경경장에 오는 돈이 짜리야. 그 누군가가 누굴까? 이빨이 평경장을 죽인 건 정마담의 수하 빨치산이었죠. 감독은 반전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평경장을 누가 죽였는지에 대한 미스테리는 끝까지 가져가지 않길 바랬다고 합니다. 결말은 오로지 고니의 감정에 집중하기 위해 평경장을 죽인 범인을 미리 폭로했습니다. 평경장.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이 길로 들었어. 과거 둘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고니가 이런 대사를 하는데 평경장이랑 잤지. 잤을까요? 에헤이, 상상력이 많으면 그 인생 고달퍼. 정마담과 아귀에겐 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상한 아저씨 한 명 판에 낄 거야? 정마담은 주요 등장인물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저 사람 지금 하나님도 못 말려. 알잖아. 자기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아무도 못 말릴 때의 정마담과 그녀를 판에 끌어들인 평경장, 아기와 짝귀의 대결, 얼치기 초보 타짜 고광렬과 이들 사이를 오가며 뒷일을 하다 평경장에게 빚을 지는 너구리. 나도 평경장한테 빚이 있어. 타짜의 스핀오프가 꼭 나오길 바라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씬을 찍을 때 김윤석 배우는 너무 긴장해서 손을 바들바들 떨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속옷의 탄력이 너무 좋아 잘 안 내려와서 NG가 많이 났다고 하죠. 손이 걸치네. 어려운 거 끝났다는 안도의 웃음이라고 합니다. 오장군에게 딴 걸 평경장이 물에 던진 총인데요. 물에서 건져내는 컷은 안 찍었지만 관객들이 다 알 거라 생각했다고 하죠. 잘 오셨어요. 호구 아저씨의 배에서 벌어지는 판때기. 배 내부는 익산에 창고를 섭외해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쫄리면 죽던가. 아무것도 모르는 호구와 호구의 돈이 목표인 광렬, 그리고 광렬의 손모가지가 목적인 아귀입니다. 아직은 아기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죠. 어이, 고광렬이.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이 씬에서 아귀에 선글라스를 씌워 눈을 가린 이유는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에 선글라스를 벗으며 무시무시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선글라스는 김윤석 배우가 기념으로 소장하고 있다가 타짜 신의 손에서 똑같이 쓰고 나옵니다. 너 다음은 고리 차례요. 이때 집어든 오한마는 소품이 아닌 진짜입니다. 이 장면 이후 고니의 평경장에 대한 회상 장면이 삭제됐는데요. 평경장이 버려진 화투장을 보고 내기하자며 홀수임에 걸겠다고 하죠. 고니는 그냥 한번 걸어보겠다며 짝수에 거는데요. 버려진 화투장은 9였고 이건 평경장이 미리 버려둔 화투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치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는 교훈을 남기죠. 이후에 아기와의 싸움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이 대사와 연결되는 씬이었으나 아쉽게 삭제됐습니다. 우린 무조건 돈만 챙긴다. 고니는요? 대사는 없지만 모든 게 담겨있는 이 표정. 이 바닥엔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어. 기가 막힌 비클로즈업과 디졸브. 이 느낌 좋은 컷은 감독이 좋아하는 기법인데요. 전작 범죄의 재구성에서는 김 선생 얼굴에 디졸브를 물려 이런 명장면을 만들었죠. 저녁은 먹고 왔어? 말빨 조지지 마. 고니가 아귀를 처음 만났을 때 평경장과 아귀가 기차 안에서 떨어져 있던 거리가 연상되도록 고니와 아귀가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대화한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된 호구 아저씨. 지금 당장 배에서 내려. 여기는 지금 지옥이에요, 이 X나. 조사 중에 알게 된 사실. 실제 호구를 통해 도박꾼들을 잡으면 이 호구는 본인을 엮은 여자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놓아달라고 애걸복걸 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서부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마지막 결투 같은 느낌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도박씬은 스티브 맥퀸 주연의 영화 신시내티 키드의 40분이 넘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은 마지막 도박 장면을 오마주했습니다. 이대로 앉아 3일간 촬영했다고 하죠. 지금까지 도박씬은 인물 소개 위주로 빠르게 편집했다면 마지막 도박은 실제 싸우는 느낌이 들도록 천천히 진행됩니다. 테이블 위에 핏자국을 지우지 않았다는 디테일한 설정. 2판에 10억. 그냥 지나가는 컷일 수도 있지만 고니의 웃음이 딱 보이자마자 아기 등으로 가려지는 컷을 찍고 감독은 기분이 너무 좋아졌다고 하죠. 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겄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팔 건들지 마! 손모가지 날라가 본 게. 사쿠라네? 사쿠라야? 고광렬은 가짜 손에 진짜 칼과 망치를 썼다면 아귀는 진짜 손에 가짜 오한마를 사용해 촬영했습니다. 물론 가짜 오한마라도 이렇게 맞으면 아픕니다. 고니가 시계를 보자 밖에서 너구리 역시 시계를 봅니다. 너구리와 고니의 계약은 생략하고 관객이 예상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왜 죽였어? 나한테 소리치지 마! 이 장면을 찍을 때도 혜수 누나는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평소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연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본인도 모르게 너무 무서워서 연기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난 딴 돈에 반만 가져가. 최영환 촬영 감독의 아이디어로 고니와 정마담의 톤을 다르게 설정해 각자의 감정이 다름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지 마. 안 돼. 고니와 정마담의 분노가 부딪혀야 하는데 아무래도 정마담의 분노를 이끌어내야 할 명분이 부족한 것 같아 현장에서 돈에 불을 지르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불을 붙여 너무 위험한 촬영이었는데요. 이 불을 꺼야 하는 김혜수 배우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정신없이 촬영했다고 하죠. 실제로 불덩어리가 발로 떨어져서 너무 놀라 소리친 컷입니다. 평생 모아놓은 돈을 전부 태워버린 정마담. 이곳은 군산의 한 부두에서 찍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안개가 몰려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이 씬의 마지막에 마치 특수효과로 만든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었죠. 감독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마담과 고니의 첫 만남이 생각나서 만약 다시 편집을 한다면 이 씬에 회상컷을 넣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복수가 끝난 것 같지만 아직 초룡의 복수를 해야 하는 용해가 남았죠. 감독은 기차에서 벌어지는 액션을 꼭 한번 찍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철도청에선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허가해주지 않아서 세트와 세워놓은 기차에서 촬영 후 편집했습니다. 이 화장실 입구에서의 액션은 세트입니다. 이 장면은 실제 달리는 기차를 따라가며 촬영했습니다. 기차 밖에 매달려 있는 건 세워놓은 기차에서 강풍기를 틀고 와이어에 매달려 찍은 후 합성했습니다. 기차에 걸린 와이어 그림자를 지우는 게 더 어려운 작업이었죠. 허무하게 뿌려지는 지폐들. 주변 주민들이 진짜 돈인 줄 알고 이걸 줍겠다며 난리가 났었다고 하죠. 떨어지는 고니는 조승우 배우를 똑같이 만든 더미입니다. 자, 봅시다. 오프닝의 내레이션은 경찰에게 잡힌 정마담의 진술이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보충 촬영한 씬인데요. 촬영 중에는 손톱을 붙여 길었는데 이 장면은 손톱이 짧은 걸 볼 수 있죠. 네, 봤어요. 고니는 어디로 갔을까? 초반에 말했지만 원래 엔딩은 고니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고니가 열차 밖으로 떨어진 후 빈 가방이 걸린 채 역에 도착한 기차, 그리고 삭제 장면에 나왔던 벽에 닦은 핏자국을 보여주며 그의 죽음을 암시했죠. 사라진 고니는 필리핀에서 바카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박 영화라는 이유로 한국의 카지노에선 촬영 허가를 받지 못해서 필리핀의 카지노까지 가서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마지막 컷은 필리핀 수빅에서 촬영했습니다. 태풍이 오기 직전이라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다고 하죠.
과연 그는 누구에게 전화를 걸려 했을까요? 사실 용의 손의 문신을 보여주기 전 미용실을 차린 세란과 화란, 고광렬이 곤이를 그리워하는 장면과 카지노에서 쓸쓸히 보이는 곤이의 뒷모습, 이제는 부부가 된 광렬과 세란, 따뜻한 가족의 식사 장면과 곤이가 필리핀에서 혼자 식사하는 장면을 교차 편집한 씬을 삭제했죠. 이런 장면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정마담에게 전화할 것이라는 관객은 없었을 것 같네요. 곤이가 도박을 끊을지 계속 할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원작에선 도박을 끊고 건실한 사업가가 되는데요. 지리산 작전은 어떻게 됐는데요? 타짜 신의 손에서는 원작을 따라가 도박을 끊고 신의 손이 됐지. 신의 손이 됐다는 고광렬의 대사가 있죠. 이후 이어지는 곡은 한대순 님이 부른 불나비. 감독이 시나리오 쓸 때부터 줄창 들었던 곡입니다. 이 음악을 들으며 조승우 배우의 이미지를 떠올렸다고 하죠. 자, 센터장이 생각하는 한국 영화 탑10 중 무조건 상위권 안에 들어가는 영화. 채널 돌리다 보게 되면 무조건 끝까지 가야 하는 도박 같은 영화. 최동훈 감독의 타짜였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 업로드 소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